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예의가 아니고 타고난 권리가 아니며 권력의 기본 법칙을 이해하는 자들이 빼앗아가는 것이다. 너는 인정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을 구걸할 수 있으며 세상이 너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며 공허 속으로 소리칠 수 있지만 진실은 잔인하다. 세상은 네가 그것을 강제할 때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통제의 기술, 전략의 기술, 존재감의 기술을 마스터한 마키아벨리주의자들이다. 알다시피 존경은 감정이 아니라 화폐이다. 어떤 화폐처럼 벌 수 있고 쓸 수 있고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훔칠 수 있다. 약한 자들은 그것을 검증을 추구하는 데 낭비하고 강한 자들은 자신의 이미지, 영향력, 필요할 때의 무자비함을 마스터함으로써 그것을 쌓는다. 너의 이름이 무게를 가지게 하고 한마디도 없이 방을 지배하게 하려면 네가 하는 게임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게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한 가지를 모든 것 위에 이해했다. 인식은 현실이다. 강하다고 충분하지 않다. 강해 보여야 한다. 현명하다고 충분하지 않다. 지혜를 투영해야 한다. 존경받을 만하다고 충분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정할 수 없게 강제해야 한다. 좋은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좋은 사람이 되어 존경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너는 이미 졌다. 세상은 친절을 존경하지 않는다. 친절의 환상으로 포장된 권력을 존경한다.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워지는 것을 존경한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다. 그들은 대가 없이 보상을 원한다. 그들은 감탄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불편함을 피한다. 그들은 강하게 시작해서 기준을 세우고 모래에 선을 긋지만 시험이 올 때 작은 양보를 하고 대면하기보다 침묵이 더 쉬운 순간이 온다. 이번 한 번이 항상으로 변하고 깨달을 때쯤 그들은 통제력을 믿는다. 폭발적으로나 화려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미묘하게 권위가 침식되면서, 그리고 세상은 약함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조정한다. 존경은 큰 배신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수천 개의 작은 항복에서 있는다. 너를 모욕하는 농담에 웃은 순간, 경멸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순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한 순간에서 죽는다. 원칙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할 때, 관용을 외교로 착각할 때, 비난했을 것을 정당화할 때 죽는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대부분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힘든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동의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을 도구로, 배경 소음으로, 편리한 것으로 본다. 너는 예측 가능해지고 항상 이용 가능해지며 항상 설명하고 항상 구부려지면 무관해진다. 세상이 왕만 기억하는 세계에서 또 다른 이름 없는 졸개가 된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려면 필요할 게 무자비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알았다. 존경받으려면 테스트받지 않을 만큼 두려워져야 한다. 잔인하거나 무모하지 않게, 하지만 확고하고 전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가치를 지시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하지 못하게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제 너 자신에게 물어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자신의 권위를 포기했나?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이다. 강함이나 지능에서가 아니라 규질에서. 그들은 일관성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그들은 불편함에 움츠려들고 존경받는 환상을 갈망하지만 결코 존경받지 못하게 보장하는 행동에 빠진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의 약함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타협의 산성에서 무너진다. 각 타협이 다음을 더 쉽게 만든다. 마키아벨리는 명확했다. 사람들은 짓밟히거나 통제되어야 한다. 중간은 없다. 너는 무례를 묵인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지나가게 되면 영원히 초대하는 것이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나?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두 번 생각하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말을 부드럽게 하고 태도를 조종하며 원칙을 배신하나? 아니, 그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지 않는 것에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역사를 봐라. 도래에 이름을 새긴 인물들을 봐라. 다른 사람들은 먼지 속으로 닳아졌다. 그들은 존경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강조했다. 그들은 자신을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증소를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경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너가 너무 접근하기 쉽고 너무 기쁘게 하려고 좋아지는데 너무 관심이 있으면 또 다른 옵션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옵션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버려진다. 너는 결정을 과도하게 설명한 적이 얼마나 많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부드럽게 한 적이 얼마나 많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위를 삭실한 적이 얼마나 많나?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더 많은 존경? 더 많은 감탄? 아니면 너의 수능에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우리가 매일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지 않나? 너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습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존경을 쉽게 명령하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과도하게 연장하지 않고 쫓지 않으며 약한 자들에게 맛있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석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부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했다. 너를 너무 이용 가능하게 하면, 너무 열심히 하면, 너무 자유롭게 자신을 내놓으면 자신의 가격을 낮춘다. 세상은 희귀한 것만 가치 있게 여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그들은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보이기를, 들리기를, 검정되기를 간청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신호한다. 자신의 가치가 자명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가치에 확신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힘을 포기하면 평생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강한 자들은 구걸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 없이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들의 시간은 구조화되어 있고 움직임은 의도적이며 말은 정밀하게 선택된다. 그들은 모든 결정을 설명하지 않고 기준을 시행하는 데 사과하지 않는다. 그들은 존경받으려면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에 동요되지 않아야 함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투가 이기는 곳이다. 지배나 힘에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거부에서. 왜냐하면 너의 가치에 명확하면 무언가가 변한다. 너는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며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서 검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선택하게 강제한다. 네 기준에 맞춰 오르거나 네 존재에서 제거되거나.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곳이다. 그들은 손실을 두려워하고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다. 잘못된 사람들을 잇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승리다. 왜냐하면 네 삶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유지할 때마다 자신의 자존감이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이 강제 복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알았다. 그것은 네가 누구인지에 너무 확고해서 복종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강함을 존경하고 결단성을 존경하며 자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놓아줄 의지가 있는 자들을 존경한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건드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너 자신에게 물어봐. 네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설득하려는 데 소비되었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구부리고 흔들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는 데 썼나?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얼마나 더 오래 그것을 허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진실은 존경 없는 평화는 환상이다. 그것은 침식 전의 고요함, 무의미 전의 조용함이다. 너는 걸등을 피함으로써 조화를 유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세상이 너를 무시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이해했다. 그는 권력이 가장 시끄러운 자에게 속하지 않고 가장 전략적인 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모든 전략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언제 행동하고 언제 보류할지 아는 것이다. 바보는 모든 전투를 싸워야 한다고 믿지만 현명한 사람은 전쟁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그는 모든 모욕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목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을 키운다. 신미감. 신미감은 예측 불가능함의 기술, 인지하지만 결코 흔하지 않음의 기술, 알려지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음의 기술이다. 그것은 구걸하지 않고 존경을 명령하는 자들의 무기다.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면 그들은 너를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으면 존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곳이다. 그들은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과도한 설명을 통해 검증을 추구한다. 마치 자신의 가치가 끊임없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너무 예측 가능해지고 너무 이용 가능해지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 너무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라. 존경은 설명에 구축되지 않고 존재감에 구축된다. 그것은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희귀성으로 이긴다. 네가 어디에나 있을수록 너는 덜 가치 있게 된다. 모든 요구에 답할수록 덜 존경받는다. 모든 무의미한 언정에 참여할수록 해산되기 쉽다. 마키아벨리는 내 존재를 전략적으로 하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해하게 하라. 그들이 네 주의, 시간, 에너지를 가졌는지 의심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네가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 너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너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다. 너는 군중 속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다. 존경받으려면 도달하기 힘들게 되어라. 모든 경미한 일에 반응하지 마라.
모든 산만함을 인조이하지 마라. 모든 무의미한 언정에 참여하지 마라. 네 에너지는 화폐다. 그것을 현명하게 써라. 이것이 강한 자들이 설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경계를 돌에 새기고 세상이 그에 맞춰 조정하게 한다. 네 기준이 싫다면 떠나는 것이 자유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왜 항상 과도한 설명이 우리의 권위를 죽이는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너도 네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반성해봐.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곳이다. 그들은 승인을 위해 자신을 축소하고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부드럽게 하며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과도하게 노출하며 이해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잃을 수 없는 한 가지를 잃는다. 신비.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이 너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믿는 순간 너는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은 쉽게 무시된다. 진정한 권력은 알려지지 않은 요소를 유지하는 데 있다. 아무도 네 다음 움직임을 완전히 예상할 수 없게 하라. 침묵절에서도 네 존재가 주의를 명령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아가라. 그래서 너 자신에게 물어봐. 마지막으로 설명 대신 참았던 때가 언제였나? 마지막으로 말 대신 침묵이 일하게 했던 때가 언제였나?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대신 그려와지게 했던 때가 언제였나? 왜냐하면 존경은 설명의 순간에 구축되지 않고 고요함에서, 거리에서, 한 번에 모든 곳에 있지 않기로 한 의도적인 선택에서 구축된다. 그리고 이것을 마스터하는 자들은 존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모든 환상 중 가장 위험한 것에 도달한다. 친절만으로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은 약한 자들을 순응하게, 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팔린 거짓말이다. 그들이 공정함이 세계에서 자리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믿게 하기 위해. 마키아벨리는 더 잘 알았다. 그는 존경이 단순히 친절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정함만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것을 명령하는 자들, 필요할 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들, 상황이 요구할 때 무자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선하고 인내하고 수용적이면 세상이 보상할 것이라고 조건지었나? 주의를 봐라. 그것이 네가 보는 것인가? 가장 관대한 자들이 정상에 있는가? 가장 용서하는 자들이 권력을 명령하는가? 아니, 균형을 이해하는 자들을 본다. 친절만 있는 남자는 삼켜질 것임을 아는 자들, 두려움만 있는 남자는 전복될 것임을 아는 자들. 비밀은 자비와 무자비함, 접근성과 거리, 관대함과 절제 모두를 마스터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너무 친절하면 약함으로 오인되고 세상은 약함을 먹는다. 너무 관대하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세상은 관대함을 착취한다. 너무 용서하면 무례를 초대하고 세상은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자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나쁘게 대우받는지, 왜 친절이 무관심으로 만나는지, 왜 좋은 본성은 배신으로 보상받는지 궁금해한다. 답은 간단하다. 왜냐하면 강함 없는 친절은 존경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용되고 사용이 끝나면 버려진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인간의 선함에 대한 순진한 믿음에 대해 경고한 이유다. 선함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함 없는 친절한 남자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파괴할 수 있지만 언제 휘두를지 선택하는 친절한 남자는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이다. 네 친절이 약함으로 오인될 때, 네 인내가 수동성으로 오인될 때, 네 관대함이 무한한 우물로 오인될 때 무엇을 하나? 너는 한계를 시행하고 결과를 부과하며 설명보다 침묵이 더 크게 말하게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에 듣지 않고 행동에 듣기 때문이다. 너는 존경을 요구한다고 발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주지 않는 자들로부터 철수할 필요만 있다. 왜 더 나아가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덜 주어질 때 걸어갈 필요만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이 실패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기존을 정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는 자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사람들은 외교의 이름으로 자신을 줄인다.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례를 탁 용인하며 인내의 가면 아래 나쁜 행동을 변명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나? 더 많은 존경이 아니라 더 적은 존경.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이해한 것은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주저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을 존경한다. 그들은 친절에도 불구하고 철의 의지로 경계를 시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존경한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되니 우리는 왜 항상 친절을 과도하게 베풀며 자신을 잊는지 반성하게 되지 않나? 너도 네 경계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다. 권력은 얼마나 줄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거부할 수 있는가에 있다. 존경은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에 있다. 그리고 네가 자신의 가치를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것을 너를 위해 낮출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멈춰라. 정당화를 멈춰라. 자신의 가치가 없는 자들과 협상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국 존경은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시될 수 없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빼앗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는 최종 시험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적 오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가 진정으로 다른 존재의 수준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존경은 한 번 벌어서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말하는 방식, 자신을 나아가는 방식, 용인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 용인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것은 네 침묵의 강함, 시선의 날카로움, 결정의 확실함에 있다. 세상은 네가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지켜본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쉽게 접히는지 주목한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빨리 포기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멀리 밀릴 수 있는지 배운다. 그리고 네가 받아들여지기 위해, 불편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희생할 의지가 있음을 보면 너는 이미 졌다. 왜냐하면 권력의 게임에서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존경을 요구하는 자들과 승인을 쫓는 자들. 하나는 조건을 지시하고 다른 하나는 선택되기를 기다린다. 하나는 계산된 정밀함으로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을 위해 애쓴다.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고 예측 불가능하며 건드릴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열린 책으로 조작하기 쉽고 버리기 쉽다. 그래서 너 자신에게 물어봐. 어디에 서 있나? 한마디 없이 존경을 명령하나? 아니면 왜 네가 존경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며 자신을 지치게 하나? 네 가치를 아는 사람의 조용한 권위로 움직이나? 중요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검증을 추구하며 힘을 포기하나? 네가 세상이 너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통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것을 너를 위해 정의할 것이다. 네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조건을 지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를 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것이다. 가혹한 현실은 이것이다. 너는 존경받거나 그렇지 않다.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은 없다. 사람들이 존경하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면 너는 이미 전투를 졌다. 왜냐하면 진짜 존경은 요청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만으로 강제된다. 그리고 존재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네 존재의 무게다. 그것은 네가 모든 방에 들어갈 때 따르는 조용한 명령이다. 그것은 네가 이미 충분함으로 승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식이다. 그것은 네 가치가 협상 불가능하다는 이해, 네 시간이 신성하다는 것, 네 주의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이해했다. 그는 존경받고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른 게임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했다. 친절이 측정되고 관대함이 전략적이며 모든 행동이 의도적인 게임. 그는 존경받기보다 사랑받기를 추구하는 자들은 항상 배신당하고 사용되고 버려질 것임을 이해했다. 그래서 최종 질문이 남는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네 가치를 계속 협상할 것인가? 네 한계를 계속 설명할 것인가? 네 가치를 보지 않는 자들을 계속 쫓을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네가 의도된 역할을 맡을 것인가? 왜냐하면 진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더 많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고 더 많은 신호가 필요하지 않다. 너는 이미 해야 할 것을 안다. 이미 무엇이 바꿔야 하는지 안다.
남은 유일한 것은 네가 그것을 할 만큼 강한지 뒷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네 이름은 무게를 가질 것이다. 네 존재는 주의를 명령할 것이다. 존경은 더 이상 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은 네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되는 것이다. 이제 가서 자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라. 더 많은 병학적인 가르침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라. 그리고 채널을 더 지원하고 싶다면 설명에 링크를 확인해라. 건배. 이 부분에서 마키아벨리의 지혜가 얼마나 현대에도 적용되는지 놀랍지 않나? 너도 네 삶에서 이런 원칙을 한번 적용해보고 변화된 점을 느껴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존경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행동과 태도로 빼앗아야 하는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 네 삶에서 존경을 잃은 순간들을 떠올려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계획을 세워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네 경험을 공유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